얼마 전 EBS 다큐 프라임 황혼의 반란 https://youtu bj8auch59hg를 본 적이 있다. 이 다큐멘터리는 마음챙김의 어머니라 불리는 미국의 심리학자 엘렌 랭어가 했던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을 한국에서 실행한 것이었다. 7,889세까지의 남녀노인 5명이 한데 모여 30년 전과 같은 환경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실험이었다. 실험의 목적은 이들이 30년 전으로 돌아간 환경에서 생활할 때 심신의 건강 상태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었다. 노인들은 잘 걷지도 못하거나 우울 증세가 있거나 자신이 직접 요리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등의 비교적 건강한 사람부터 심신이 쇠약한 사람까지 다양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이들은 실험 전과 후에 면밀한 건강 진단을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미국에서 실시한 엘렌 랭어의 실험 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이들에게서도 나타났다. 체중과 체지방이 줄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었으며 요리를 비롯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늘어났다. 불과 일주일 만에 일어난 긍정적 결과에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참가자들도 놀라워했다. 실험이 아닌 일상에서도 젊게 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이 듦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달려있다. 50 이후 인생을 결정하는 10가지 힘 역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실험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과거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과거에 즐겁고 행복했던 긍정적인 기억은 현재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한다. 어떻게 멋지게 나이 들고 재미있게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은 나이에 얽매여 있지 말아라는 주장과 같은 것이다.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 변화를 주기 위한 시도를 한다면 노년의 삶도 얼마든지 의미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 책은 스키너 상자 실험으로 유명한 미국의 행동심리학자 스키너 박사 1904만 1990가 78세에 쓴 책이다. 저자가 이 책을 쓴 때가 78세였으므로 1982년경이다. 저자가 지금 다시 책 제목을 정한다면 적어도 60 이후쯤이라고 해야 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약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은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고 유엔에서도 65세까지를 청년으로 분류한다고 하니 말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년으로 사는 기간이 그때보다 훨씬 더 늘어났으므로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년의 중요한 10가지를 꼽으라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10가지도 그의 노년 체험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도 자신의 황당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나이가 들면 시력도 나빠지고 귀도 잘 안 들린다. 사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일은 너무나 자주 일어난다. 어디에 부딪히기도 잘하고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도 점점 줄어든다. 이런 사례들은 필자에게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저자는 노년의 나라는 우리가 여행하려는 낯선 나라와 같다고 말문을 연다. 사람들이 어딘가 외국의 다른 나라로 여행할 때 그 나라 날씨, 음식, 교통, 문화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여행에서 사용할 물건도 골고루 챙긴다. 그래야 여행에서 불편함을 줄이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해외여행보다 더 중요한 노년을 준비하는 데 소홀히 한다. 사람들은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주로 건강과 자산에 관심을 둔다. 그 이상의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건강과 자산은 필요 조건일지 몰라도 충분 조건은 아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돈이 많다 한들 아무 생각 없이 무료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자는 그 점에 초점을 맞추어 10가지를 제시한다. 마음 젊은 시절에 다가올 노후를 생각하고 준비하라. 환경 하루하루를 즐겁게 하는 환경을 만들라. 생각을 분명하게 하라. 일상생활을 바쁘게 보내라. 관계 어린이 젊은이들과 잘 어울려라.
과거 기억을 소중하게 여겨라. 몸 세상과 끊임없이 접속하라. 감정 언제든 기분 좋게 지내라. 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준비해놓고는 잊어라. 역할 갈채받는 노년의 역할을 하라. 학자로서의 저자 명성에 비하면 내용은 무겁지 않다.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 예상할 수 있는 일들로 채워져 있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노년의 삶처럼 글은 단순하고 간결하다. 억지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유머처럼 이야기한다. 이 책은 다른 관점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꼰대 KKONDA처럼 살지 않는 방법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이런 내용들이다. 표현이 재미있다. 젊은 사람들은 새로운 관객을 만났을 때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는 데 비해 노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똑같은 관객에게 지나칠 정도로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아마도 벌써 지난번에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잊었을지 모른다. 당신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떠올랐을 때는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관객에게 진정으로 그 이야기가 듣고 싶은지 물어봐야 재밌는 무대를 펼칠 수 있다. 노인에 대한 예의와 존경은 당신에게 장광설이라는 또 하나의 지루한 특성을 발휘하도록 만든다. 97쪽. 당신은 병과 아픔에 대해 말수를 줄이는 노인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있다면 당신은 커다란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주 좋은 친구로 환영받을 것이다. 98쪽. 늙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즐거워할 사람은 드물 것이다. 노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려면 젊은 시절의 자랑을 아예 하지 마라. 99쪽. 요즘 말로 라떼식 표현이다. 나 때는 말이야. 이러지 않았거든. 요즘 젊은 사람들은 형편없단 말이야. 어린이나 젊은이들과 잘 어울려 지내기 위해 그들의 생각과 문화를 인정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부단한 성찰과 자각이 필요하다. 그래야 저자가 말하는 멋진 노년의 5가지 역할 마이너스 평안함, 현명함, 자유, 품위, 그리고 유머 감각 마이너스를 유지하며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